배 식량을 30% 줄인 채로 5일 밤을 꼬박 세워야 했습니다. 그게 훈련이 아니라 일상이었습니다. 전우의 기록을 처음 찾아주신 전우님,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십시오. 이미 함께하고 계신 전우님들, 오늘도 좋아요로 힘 보태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우의 기록입니다. 1980년대 전두환 정부가 들어서고 한국 사회가 격변하던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세상 어수선하던 그때 누군가는 경북 경산 하양에서, 누군가는 충남 세종 연서에서, 누군가는 경남 사천 곤양에서 이른 새벽 군장을 메고 산을 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와 똑같은 훈련을 받으면서도 특전사가 아니었던 사람들, 후방 부대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진짜 정예, 제201, 203, 205 특공여단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부대들이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7위부터 1위까지 차례로 짚어드리겠습니다. 7위, 1984년 전두환 대통령이 직접 만든 부대. 태어날 때부터 달랐다. 1982년 가을, 대한민국 육군은 조용히 역사적인 실험을 시작합니다. 북한은 이미 20만에 달하는 특수부대를 보유하고 있었고, 전면전이 아닌 후방 침투 게릴라전이 실질적인 위협으로 떠오르던 시절이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대한민국에는 그 위협에 맞설 기동 타격 전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해법이 바로 특공부대였습니다. 하사관 중심의 특전사가 맡아온 특수전 임무의 일부를 사병 중심의 새로운 부대에게 부여한 것입니다. 공수특전여단의 정예 인원들을 모체로 각 군단 예하에서 엄선된 병력을 차출해 특수전 교리를 이식했습니다. 1982년 10월 1일, 대한민국 최초의 특공부대인 702 특공연대와 705 특공연대가 창설됐고, 이어서 1982년부터 1984년에 걸쳐 제201, 203, 205 특공여단이 차례로 탄생했습니다. 제201 특공여단 황금독수리 부대는 1983년 10월 10일 경북 경산시 하양읍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203 특공여단 용호부대는 1984년 6월 1일 창설되어 충남 세종 연서면에 자리를 잡았고, 제205 특공여단 백호부대는 1984년 10월 경북 영천에서 창설되어 이듬해 1985년 경남 사천시 곤양면으로 이동해 주둔했습니다. 연대보다 큰 여단급 편제, 제2작전사령부 예하의 직속 전력, 이 세 부대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평범한 후방 부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훈련도 처음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6위 특전사와 완벽하게 똑같은 훈련, 그러나 특전사 대우는 없었다. 전우님, 이 부분이 특공여단 출신분들이 지금도 가장 억울해하시는 대목입니다. 창설 초기부터 201, 203, 205 특공여단의 훈련 교리는 특전사의 것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헬기 레펠, 공중강습, 적 후방 침투 작전, 게릴라전 대응, 산악 수색 정찰, 야간 전술행군. 1980년대 특전사가 받던 훈련을 이들은 고스란히 받아냈습니다. 간부가 아닌 병사 중심의 편제이면서도 특수전 교리를 몸에 새기는 것이 이들의 일상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창설 당시 특공여단 전역자들의 증언은 하나같이 일치합니다. 특전사 훈련을 그대로 했다. 헬기에서 로프를 타고 강화하고 25kg이 넘는 군장을 메고 야간 산악을 주파하고 적 침투 상황을 가정한 수색 정찰 훈련을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훈련은 특전사 수준이었지만 대우는 일반 보병과 같았습니다. 특수전 수당도 없고 특전사라는 이름도 없고 사회에 나가서 저 특공여단 출신입니다 라고 해도 알아주는 사람이 드물었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특전사 지원할 걸 그랬다는 뼈아픈 농담이 201, 203, 205 전우님들 사이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이것이 이 부대의 숙명이었습니다. 정예의 임무를 짊어지되 정예의 이름은 갖지 못하는 사람들, 오위 닷새를 굶으며 산을 넘다 배식량 30% 삭감의 진짜 의미. 1980년대 201 특공여단에서 전군 최초로 시행된 훈련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주 유격 훈련입니다. 일반 부대의 유격 훈련이 1, 2주였던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훈련에는 다른 부대에서는 볼 수 없었던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실제 전투 상황에서의 배고픔과 수면 부족, 체력, 고갈을 몸으로 경험하기 위해 닷새 동안 배식량을 30% 삭감한 채로 무박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밥을 덜 주는 게 아닙니다. 실전에서 보급이 끊겼을 때 군인이 어떻게 버텨야 하는지를 몸 자체로 익히도록 설계한 것입니다. 유격장까지는 행군으로 이동했습니다. 부대에서 유격장까지 걸어서 간 뒤 곧바로 2주간의 기본 유격 훈련에 돌입하고 이후 산악지대로 이동해 헬기 강습, 매복 사격, 수색 정찰 전술훈련을 소화했습니다. 배는 고프고 잠은 없고 훈련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 4주 유격 훈련은 이후 203 특공여단에도 그대로 전파됐습니다. 덕분에 나온 말이 있습니다. 나는 유격을 1년에 5번씩 받았어. 특공여단 전역자들 사이에서 지금도 회자되는 이야기입니다. 분기마다 특공병 집체 교육이 추가로 진행됐고 거기에 4주 유격까지 더해지다 보니 유격만 5번이 되는 기이한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4위 천리행군 19만 8,090년대 지도상 400km를 발로 새기다. 전우님, 천리행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지금의 특공여단 후신 부대에서는 100km 행군을 실시합니다만 창설 초기인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201, 203 특공여단은 진짜 천리행군 400km를 걸었습니다. 지도상의 거리가 400km이고 산악지형을 타고 넘으면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길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달에 한두 번씩 행군이 이어졌습니다. 짧으면 40km, 평균은 6,080km, 1년에 한 번은 100km 이상을 무박으로 잠을 자지 않고 밤을 새워 걷는 행군이 진행됐습니다. 2009년에는 803 200km 종주 행군이 실시되기도 했습니다. 205 특공여단 100호 부대에는 지리산 종주 행군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준한 산줄기 중 하나인 지리산을 종주하는 이 행군은 경남 사천에 주둔하던 205여단 전우들이 짊어진 고유한 전통이었습니다. 천왕봉을 넘으며 발바닥이 짓물러 터지고 군장끈이 어깨에 파고들어도 대열에서 이탈하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도 지금 만나면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우리뿐일 것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특공여단 전우님들은 압니다. 1980년대 내무반, 컵라면도 귀하고 핸드폰도 없던 그 시절에 이 사람들은 매달 산을 걸었습니다. 3위 1988 서울올림픽 무대 뒤의 전사들. 1988년 9월 전 세계의 시선이 서울로 쏠렸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자신을 처음으로 드러내는 역사적인 무대 제24회 서울올림픽이었습니다. TV 화면 속 화려한 개막식과 경기 뒤에 수많은 국민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3 특공여단은 부산 APC 정상회의 경호작전을 비롯한 각종 국가 행사에 반복적으로 투입됐습니다. 205 특공여단 100호 부대는 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부산 요트 경기장과 구덕운동장 경호작전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30여 회에 달하는 국가 행사 지원, 개막식 무대 위에서 전 세계의 손을 흔들던 그 순간 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자리에서 이들은 경계선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1980년대 한국의 경제 성장과 국제화의 상징이었던 서울올림픽, 그 빛나는 무대의 이면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후방의 전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특공여단 전우님들이 있었기에 그 올림픽이 무사히 끝날 수 있었습니다. 2위 1995년 부여 무장간첩 사건 203 특공여단 실전에 서다. 이것은 훈련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전의 기록입니다. 1995년 8월 북한 무장공작원 김동식과 박광남이 반잠수정을 타고 제주도 해안으로 침투했습니다. 위조 신분증으로 전국을 활보하며 고정간첩 접선과 운동권, 포섭 공작을 펼치던 이들을 안기부와 경찰이 수개월간 잠복 추적했습니다. 1995년 10월 24일 충남 부여 정각사 체포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간첩들은 총격을 가하며 도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여 경찰 나성주 순경과 장진희 순경이 간첩이 쏜 총에 순직했습니다.
평범한 날이 총성과 함께 비극으로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군경통합작전본부가 조직됐습니다. 그리고 공수특전여단과 203 특공여단 소속 병력 6천여 명이 현장에 증파됐습니다. 1984년 창설 이후 훈련만 하던 203 특공여단이 실전의 땅을 밟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203 특공여단 용호부대가 부여 간첩 잡은 부대로 기억되는 건 이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심어진 훈련의 씨앗이 1990년대 실전에서 꽃을 피운 사건, 교전, 추격, 검거, 교과서에도 없는 그 기억을 몸에 새기고 전역한 전우들이 있습니다. 1위 205 특공여단 백호 부대, 역사 속으로 24년의 땀이 지워진 날, 가장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마지막에 남겼습니다. 2008년 12월 1일, 경남 사천시 곤양면, 대한민국 육군 제205 특공여단이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국방개혁 2020의 일환으로 내려진 결정이었습니다. 1984년 10월 경북 영천에서 창설되어 1985년 사천 곤양으로 이동해 자리를 잡은 지 24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그 24년 동안 백호 부대가 한 일들을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1985년 청사포 대간첩 작전 참가, 1988년 서울올림픽 경호작전 수행, 1998년 여수 대간첩 작전 참가, 2005년 부산 APC 정상회의 경호작전, 지리산 종주 행군, 이라크 자이툰 파병, 재해재난 복구 지원, 30여 회의 국가 행사 지원, 1980년대의 뜨거운 창설 열기 속에서 태어나 대한민국이 성장하는 내내 그늘에서 나라를 지킨 부대입니다. 그리고 2008년 1,500여 명의 군인과 군인 가족들이 짐을 꾸려 곤양을 떠났습니다. 23년을 함께 살았던 사천 지역 주민들은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빵집, 주점, 중화요리점들은 하나씩 문을 닫았고 인근 초등학교는 학급 수를 줄여야 했습니다. 한 부대의 역사가 끝나는 것은 단순히 군부대 하나가 사라지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205 특공여단 백호 부대 출신 전우님들, 당신들의 땀과 헌신은 부대 마크가 사라진 뒤에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역사는 이 채널에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지금까지 제201, 203, 205 특공여단이 그토록 힘들 수밖에 없었던 7가지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1980년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후방의 훈련장에서 산을 넘고 또 넘었던 전우님들, 그분들의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201, 203, 205 특공여단 전우님, 댓글에 부대명과 복무 연도를 남겨주십시오. 몇 대대였는지, 어떤 훈련이 가장 기억에 남으셨는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가장 소중한 역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아직 안 하신 전우님, 지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군번과 부대의 이야기를 계속 기록해 나가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 무적, 특공,